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. 엔진은 이 차의 엔진이 뭐 구조나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2.4 세타 엔진에서 이제 확장된 엔진인데요.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. 나 진짜 답답하네, 우리 노사장 진짜. 하체우리기,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껴들어서 죄송한데요. 같은 사람인데 1인 2역 중입니다. 이해하시죠? 다 짜고 치는 거예요, 다. 이런 걸 보고 앞광고라고 하는 겁니다. 대놓고 짜고 치는 거니까.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. 2.0 터보 엔진이 이미 현대 기아 자동차에 있었어요. 자, 2.5로 오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토크가 잘 나와요. 뭔가 힘도 좀 있죠. V6 엔진 같은 느낌을 줘요. 그거는 이 엔진이요, 이 길이나 이 넓이는 크게 2.0 터보에 비해서 바뀌지 않았어요. 오히려 벨로스터 N이나 소나타, LF 소나타 때 2.0 터보, K5 터보들은 약간 스프린트한 공격적인 성향의 엔진 특징을 갖고 있고요. 이 차는 고급차잖아요. 지금 노사장 주행하면서 엄청 부드럽다 그러잖아요.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4기통인 T를 안 내면서 낮은 RPM에서 부드러우면서 힘이 나와야 돼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엔진의 넓이나 뭐 길이를 늘린 게 아니라 세로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라 그래요. 행정의 길이를 늘린 거예요. 저 2cm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되게 길어진 거예요. 디젤 엔진들처럼. 그래서 이 차가 그러면 길어지면 사실 또 진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거기서 발생할 진동 이런 부분을 밸런스 샤프트를 잘 설계를 하고, 얘는 낮은 RPM에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낮은 RPM에서는 직분사들이요, 요 밑에 어디에 있어요.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포트 분사로 해가지고 위에서 부드럽게 간접 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RPM에서 엔진이 되게 부드럽게 돌게 해주고요. 이제 RPM이 한 1500, 2000, 제가 노사장이 주행하면서 얘기합니다. 이 구간에서 뭔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때부터는 포트가 슬슬 빠지면서 직분사로 가죠. 그래서 높은 출력을 대응할 수 있겠는데, 요거는 사실 포트 분사와 직분사를 원래는 티가 나지 않아야 돼요. 근데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엔진 기술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티가 나죠. 요 위에서 포트 분사를 해주고 그 밑에서 직분사를 해주는데, 원래 직분사도 노사장이 주행 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인젝션들을 꽂아줘야 직분사의 효율도 많이 올라가요.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이 차의 전체적인 세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. 이 차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춘 거지 달리려고 만든 엔진은 아니에요. 그래서 노사장이 앞으로 달리면서 엔진이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요. 그리고 이 차가 등치가 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단단함을 주는 건 이런 보강대들,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럿바라는 게, 스트럿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를 묶을 때를 스트럿바라고 하는데, 얘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엔진을 다 잡아주는 이런 스트럿바, 그 다음에 이런 스틸 구조물들이 잘 돼 있는 거고요. TCU라든가 ECU가 사실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비싼 부품, 그리고 민감한 전자 제어를 하는 부분이 다치면 안 되는데, 이게 과거에 뭐 보시거나 델타이나 그런 좋은데 비싼 거를 썼을 때는 안전한 쪽으로 뺐죠. 근데 여기는 열이 많이 나니까 지금 이쪽으로 뺐는데, 원래 ECU, TCU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달리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 방역 선물 세트는 노보스몰에서 구매하세요. 들으셨죠? 자,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요, 2.4 세타 엔진을 개조를 한 거죠. 2.4 세타 엔진을 개량을 한 거고, 또는 베이스가 되는 2.0 LF 소나타에 들어갔던 거 270마력 가까이 나왔던 터보나 K5 터보 엔진에서 개량이 됐는데, 이 차의 특성에 맞게, 이 차는 이제 고급차고 약간 중대형 차잖아요. 이 차의 특징에 맞게 하려면 엔진이 부드러워야 되고 힘이 좋아야 돼요. 그러려면 치밀하게 뭘 해야 되는데, 부드러워야 되고 힘이 좋게 하기 위해서 현대는 2.0 터보 엔진에 어떤 짓을 했느냐, 동그랗게 된 원의 이 파이 전체가 나오는 게 보어라고 해요. 넓이.
그 다음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행정 구간을 스트로크라고 합니다. 2.0 270-80마력이 나오는 터보 엔진은 보어를 넓히고 스트로크를 넓힌 게 아니라 보어는 거의 그대로 두고 스트로크를 길게 한 2cm, 1cm, 1cm 이상 스트로크를 길게 뺀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디젤 엔진들처럼 압축으로 하는 그 구간이 되게 여유가 많아지고 스트로크가 길기 때문에 엔진에서 토크가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차는 1800km 총중량이 2톤이 넘으니까 사람이 다 타면 1800km가 약 넘는 차를 4기통 2.5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2.5 터보 엔진을 롱 스트로크로 해서 힘을 많이 나오게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엔진에 진동이 생기는데 그거를 뭘로 극복을 했느냐, 밸런스 샤프트를 넣고 엔진의 마력을 치밀하게 많이 뽑아. 사람들이 야 300마력이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2000cc 터보나 뭐 벨로스터 N이나 이런 애들이 250, 70마력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2500cc에서 같은 비슷한 터보를, 얘가 물론 터보가 작아졌을 겁니다. 그랬을 땐 얘가 마력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벨로스터 N이나 소나타 옛날 그 2.0 터보 엔진을 디튠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얘는 포트 분사가 같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살살 탈 때 고급진 느낌을 주고 힘이 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스트로크가 긴 행정을 쓴 다음에 포트 분사를 써서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. 직분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힘이 좀 나와요. 그리고 악셀레터를 쭉 밟으면 일정 구간 어디에서 민감한 사람들은 저처럼 엔진의 RPM이 바뀔 때 뭔가 엔진이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, 이게 포트 분사와 직분사가 교차되는 시점으로 저는 지금 의심이 돼요. 얘가 낮은 RPM 쪽에서는 포트 분사로 엔진을 되게 부드럽게 가다가 적정하게 이제 힘이 뽑아져 나와야 될 때는 터보의 부스팅에 의존을 하면서 직분사를 때린단 말이에요. 그때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엔진의 토크 밴드가 넘어가지 않아요. 그거는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살짝씩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봤을 때 이 엔진이 치밀하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이 차는 직분사에 관련된 인젝터도 BMW나 다른 고성능 엔진들처럼 헤드의 중간에 꽂히지 않고 약간 측면에서 꽂혀요. 그러면 분사하는 것도 그들보다 불리하다는 거죠. 그래서 RPM을 딱 때리면 막 고 RPM으로 갔을 때 엔진이 그렇게 고성능 엔진은 아니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 있는 게, 야 제네시스가 5 시리즈보다 좀 싸면서 어쩌면서, 근데 5 시리즈를 일반적으로 할인을 받으면 얘보다 훨씬 좋은 거죠. 얘가 지금 6,500이랬나 차주분이 그 정도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530 할인받고 이거보다 거의 비슷해요, 가격대가. 얘 옵션. 걔는 530은 썬루프도 있잖아. 얘는 지금 썬루프도 빼고 이렇게 돼야 이 가격이 되는 건데, 그러면 저는 이 차를 왜 사야 되나 이거죠. 더더욱 사야 되지 않아야 될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 블럭이 요새 말이 많죠. K7이나 그랜저에서 이제 예전에 2.4 세타 엔진에 막 엔진 부서지고 막 커넥팅 로드 부러지고 막 그런 것처럼 엔진이 열을 잘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, 지금 제가 이 벤츠나 BM이나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세타 엔진으로부터 시작된 이 2.5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 블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데, 설계의 도면만을 제가 본 거예요. 그리고 하체 오리기를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밑에서 봤을 때 엔진 블럭을 보면 얘가 엔진 블럭이 작아요. 그럼 사람들이 야 작으면 더 가볍고 좋냐? 아니죠. 엔진 블럭만 작은 게 아니라 피스톤과 피스톤의 사이 간격도 더 좁아요. 그럼 피스톤 각벽마다 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가장 비싼 소재예요. 자동차를 구성함에 있어서 A필러 쪽하고 이 엔진 블럭이 가장 비싼 소재가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이나 기가스틸인데, 엔진 블럭을 얇게 만들면 생산 단가가 무지하게 줄어들죠. 그리고 각 엔진 블럭의 사이에 수로라든가 냉각수가 다니는 수로와 오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도 얘가 BMW나 벤츠에 비해서 엔진 블럭의 설계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약간 좀 어설퍼요.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
과거 세타 엔진의 화재 사건이나 실린더 블럭의 스크래치 사건으로 피스톤이 막 뻥 뚫고 나오고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고, 최근에도 그랜저나 K7 신형 엔진들의 스마트 스트림의 오일 감소는 엔진 블럭의 소재 절감과 소재의 퀄리티가 낮고 엔진 블럭의 내구성이 낮고 냉각에 관련돼서 너무나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형편없을 정도로 엔진을 싸게 만든 거죠. 그래 놓고선 일단 팔고 보자. 나는 세타 엔진이 왜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됐고, 왜 새로 만든 스마트 스트림 그랜저 K7 엔진도 문제가 많이 됐나를, 그리고 내가 왜 제네시스 이 G80, GV80 새로 나온 차들을 탈 때마다 왜 엔진이 뭐가 이렇게 부족하지? 왜 엔진을 달렸을 때 엔진이 막 스프린트하고 엔진이 강인함을 나한테 느낌을 주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, 이거였던 거예요. 엔진을 너무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급에서는 제네시스보다는 5 시리즈를 사는 게 낫고요.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하나 번복할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고, 제네시스는 웬만하면 4륜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후륜에 대한 세팅 값이 현대는 아직 부족합니다. 영민하게 이 후륜을 잘 끌고 나가질 못해요. 그리고 왜 사계절 타이어를 넣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에 이 사계절 타이어는 세게 달릴 때 굉장히 안 좋아요. 롤 제어도 잘 못하는 이 서브 프레임과 댐퍼의 구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네시스는 무조건 4륜을 사는 게 맞다. 왜? 후륜으로는 제어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노 사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랄한 디테일하고 뼛속 깊숙하게 후벼파는 리뷰를 해서 늘 그렇듯이 불확실하고 감사합니다.